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손해를 보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려했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속으로 사귀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합니다. 희생한 것은 내 쪽인데, 억울한 것도 내 쪽이고, 지쳐있는 것도 결국 나입니다. 상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곱씹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은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만 저런 걸 시키지? 왜 나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했을까? 이것이 예민함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만 이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반응 하나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구나.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말투는 서서히 가벼워지고 요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고마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뜻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그 사람이 어떤 신호를 내보내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것은 냉정한 말이지만 동시에 희망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신호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신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보내온 태도의 언어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강요가 아닌 조용한 깨달음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처를 받고도 그 자리를 끝내 지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4살 이정순 씨는 그날 모임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고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거기 살아? 처음에는 그냥 안부처럼 들렸습니다. 이정순 씨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산지 벌써 오래됐지. 그런데 대화가 흘러가면서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그 동네가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뒤처진 곳으로 여겨진다는 걸 이정순 씨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거기 재개발은 언제 되는 거야? 우리는 작년에 분당으로 옮겼거든. 그 말 한마디에 이정순 씨는 자신의 집이 갑자기 설명이 필요한 무언가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그 골목을 남편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네 오기의 작은 떡집도 매일 아침 마주치던 경비 아저씨도 50년 가까운 기억이 그 집 주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집이 괜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모임 문자가 왔을 때 이정순 씨는 또 나갔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참 자주 벌어집니다. 분명히 불편했는데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괜히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웃어넘기고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쌓이는 순간 관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계속 남아있을 사람인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상처를 받아도 자리를 지키고 불편해도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 반복되면 상대의 인식 안에 조용히 이런 판단이 새겨집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감수하는 사람이구나. 그 판단이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말투는 가벼워지고 배려는 줄어들고 선을 넘는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산의 사유 안에는 이런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여기는지의 합이다. 그런데 한쪽이 계속 물러서고 한쪽이 계속 편안하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한쪽의 소진이다. 진정한 정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상처를 줘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대가 무의식 중에 확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상처를 받고도 자리를 지켜온 나 자신의 반복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자리를 지킨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한 것은 그만큼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상대에게 주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만만한 자리에 세우는 일입니다. 관계는 참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이해해 주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균형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말로는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8살 최복순 씨는 오랫동안 아파트 앞집 이웃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우편물만 받아달라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웃지간에 그 정도야 싶었고 실제로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택배가 하루에 2번, 3번씩 맡겨졌습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냉장고에 넣어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웃지간에 까다로운 사람으로 비칠까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해주자 싶어서 또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습니다. 그건 좀 심하잖아요. 이제 택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어요. 상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지난번 말씀은 아는데요. 오늘만 좀요. 최복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택배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탁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말투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점점 짧아졌고 어떤 날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람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반복된 행동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은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행동은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몇 번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결국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가 상대의 뇌 안에 이 사람의 기준으로 쌓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해주는 사람. 이 인식은 계산이 아닙니다. 반복된 경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인상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사유 안에서 이 이치를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보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뜻은 마음 안에서 완성되지만 삶은 행동 위에서만 완성된다.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곧 그 사람이 실제로 서 있는 자리다. 그러니 여기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말로는 거절했지만 행동으로는 허락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선택들이 쌓여서 어떤 신호를 만들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마주해야 합니다. 다만 이 물음은 자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물러섰던 이유는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안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한 번의 강한 말이 아니라 같은 태도를 조용히 반복하는 것. 그 일관성이 쌓이기 시작할 때 상대의 태도도 그제야 서서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준은 있었지만 끝내 그것을 말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6살 강혜숙 씨는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과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동네도 비슷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지인은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강혜숙 씨가 이번엔 제가 살게요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같은 자리에 섰고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강혜숙 씨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러다 내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생각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았고 오해를 살 것 같았고 소심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계산했습니다.
지인은 고맙다는 말을 짧게 던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계산대 앞에서 잠깐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강혜숙 씨의 침묵이 이것은 괜찮다는 허락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묵시적 허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행동을 문제없는 것으로 저장합니다. 침묵은 때로 배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말하지 않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기준과 같습니다. 다산의 사유 속에는 이런 이치가 흐릅니다. 마음 안에 품은 뜻은 그 사람만의 것이다. 그것이 말이 되어 세상에 나와야 비로소 관계 안에서 힘을 가진다. 표현되지 않은 기준은 상대방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끊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어렵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말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지는 말투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담담하게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런데 다음에는 나눠서 내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오래 참아온 10번의 침묵보다 훨씬 더 깊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말한 기준 하나가 관계의 무게중심을 서서히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처를 받고도 자리를 지킨 건, 말로는 선을 그었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한 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기준을 말하지 않은 것. 이 3가지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상대를 배려하고 싶어서, 분위기를 지키고 싶어서. 그 마음은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긴 유배의 세월 동안 사람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는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씨앗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따뜻함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향했던 배려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상대가 느낄 때,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불편함이 있을 때 조용하게 한마디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의 무게는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만들어지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2가지 길 앞에 섭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길과 그 감정을 붙잡고 한 박자 뒤에 말을 고르는 길.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쪽이 관계를 실제로 바꾸는지는 살아온 경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상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속으로 사귀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으면 또 그날 밤이 반복됩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가라앉지 않고 그 사람이 또 생각납니다. 화를 내도 달라지지 않고 참아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것이 바로 감정만 오가고 이해가 남지 않은 관계의 풍경입니다. 오늘 2번째 시간에는 그 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감정이 왜 관계를 바꾸지 못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해질 때 비로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만만한 자리에 세워온 또 다른 방식들을 하나씩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감정으로만 반응해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2살 정명호 씨는 오랜 친구들 모임에서 늘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딱히 무시당하는 것도 아닌데 말을 건네는 방식이 항상 한 단계 가벼웠습니다. 본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집에서 쉬지? 겉으로는 그냥 안부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명호 씨 귀에는 달리 꽂혔습니다. 너는 할 일도 없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 읽혔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쉬긴 뭘 쉬어. 나도 바쁘거든. 말이 나오고 나서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 그냥 물어본 건데.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은 전해졌지만 왜 그 말이 그토록 불편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너는 좋겠다. 시간도 많고. 이번에는 속으로만 불편했습니다. 어차피 화를 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가볍게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화를 내도 반복되고 참아도 반복됩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감정이 먼저 크게 나오면 상대의 관심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할까로 이동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만 무엇이 왜 불편했는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사과를 했지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감정은 전달됐지만 이해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괜찮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니 그 말은 또 반복됩니다. 자산 정약용의 사유 안에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감정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그러나 신호만으로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 방향을 바꾸려면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로 짚어주는 것. 그것이 감정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한마디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 뒤에 한 문장의 이유를 붙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그런 말 자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왜 불편했는지를 차분하게 덧붙이는 순간 대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대는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실제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일 때 관계는 비로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멈춰라 라는 신호입니다. 서명은 여기까지다 라는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전달될 때 비로소 관계 안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의 헌신 위에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3 박순분 씨는 모임에서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리를 정리했고 일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가 돌아가요. 이건 언니 아니면 안 돼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움직이고 또 한 번 더 맞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용히 달라집니다. 부탁은 늘어나고 고맙다는 말은 줄어듭니다.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다고 해서 특별히 대우받지는 않는 자리가 됩니다. 당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당연하게 여기지?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마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섭섭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또 넘깁니다. 사람의 인식은 현재를 기준으로 빠르게 재정렬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애쓰고 희생했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주고 있는지, 지금도 불편함을 감수하는지, 그 현재의 반복이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된 헌신은 어느 순간부터 특별함이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공로 위에서 관계를 바라보는데 상대는 이미 그 자리를 자연스러운 위치로 받아들입니다. 그 간극이 쌓이는 지점에서 사람은 서서히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베푸기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덕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의무로 굳어진 자리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기대만 남는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되 멈출 줄도 안다. 지금까지의 헌신이 잘못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움직여온 것은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모든 것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는 한 박자 늦춰보십시오.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 안에서 당신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자리가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58살 윤선미 씨는 3년째 동네 부녀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서 주변에서 신뢰받는 분입니다. 그날도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다들 짐을 챙기는데 회장님이 윤선미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다음 주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 준비 이번에도 맡아주실 거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윤선미 씨였습니다. 매번 손맛이 최고라는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녀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네, 제가 할게요. 그리고 며칠 동안 혼자 장을 보고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만 하고 흩어졌겠죠. 그런데 그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맨날 나만 하지?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모임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멈칫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간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번 식사 준비 몇 명이 나눠서 하는 게 어떨까요? 한 분이 계속 맡으시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윤선미 씨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다음 날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눠졌고 윤선미 씨는 국 하나만 끓이면 됐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을 뿐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즉시 대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탁을 던지는 사람은 왜 특정한 사람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항상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즉시 대답해온 반복된 경험에서 왔습니다. 빠른 반응은 이 사람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듭니다. 반면 한 박자 늦추는 반응은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조용한 신호로 읽힙니다. 다산의 사유 안에 이런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서두름은 상대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기다림은 내 뜻 위에 상대를 세우는 것이다. 관계에서의 무게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에서 온다.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결정을 미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의 리듬을 상대가 아닌 내가 쥐는 것입니다. 상대를 잠깐 기다리게 만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는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나? 그 생각이 관계 안에서 균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말에 바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달라집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은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여유 하나가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되어줍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감정만 전달되고 이유는 남지 않았던 것. 과거의 헌신이 언제부터인가 당연함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늘 즉시 대답해온 탓에 부탁이 끊이지 않았던 것. 이 세 가지 역시 뿌리는 하나입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하고 싶어서,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그 마음 안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결과적으로 나를 소진시켜 왔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과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일이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쓸 곳에 쓰고 쉴 때 쉬고 말할 때 말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그리고 더 많은 사람 곁에 남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뒤에 한 문장에 이유를 붙이는 것. 모든 것을 먼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작은 변화가 쌓일 때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움직였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았는데, 그런데도 왜 어딘가에서 계속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걸까? 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미묘하게 다른 걸까? 그 답이 오늘 마지막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도 자리를 지켜온 것, 말과 행동이 엇갈려온 것, 기준을 말하지 않고 침묵해온 것, 감정만 앞세우고 설명을 빠뜨려온 것, 과거의 헌신이 당연함으로 굳어진 것, 그리고 즉시 대답해온 습관이 만들어온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두 가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나는 기준이 생활이 된 사람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줄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것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61살 김정혜 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품도 둘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자잘한 부탁이 계속 쌓였습니다. 이것 좀 도와줘. 이거 네가 맡아줄 수 있어? 오늘만 좀. 그때마다 그 사람은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쩌다가 쌓이면서 어느새 그것이 그 사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손이 필요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 거절하지 않을 사람.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런 부탁이 처음부터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차갑거나 무뚝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부탁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이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어렵겠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처음 그 말이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잠깐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만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결과 그 사람은 애초에 부당한 부탁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 같은 기준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사람은 상대를 판단할 때 한 번의 강한 거절보다 반복되는 일관된 반응을 훨씬 더 깊이 기억합니다.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계속 시도해 봅니다. 혹시 이번엔 될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반면 항상 여기까지라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그 선을 넘으려는 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사유안에는 이런 이치가 흐릅니다. 한 번 크게 말한 뜻보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삶이 더 무겁다. 사람의 됨됨이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의 반복 안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기준은 나중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복되는 태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말에는 개인 시간을 씁니다. 그건 제가 막기 어렵습니다. 이 말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은 냉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태도입니다. 상대도 예측할 수 있고 나도 일관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거절 때문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태도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는 늘 조심스럽고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나는 이것만큼은 지킨다. 그 하나를 오늘부터 생활 속에서 조용히 반복하는 것.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2번, 3번 반복되면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쌓이는 만큼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생활이 된 사람은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 하나가 말 한마디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사람들에게 남습니다. 2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열린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둘러앉아 근황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에게 질문이 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 그냥요.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하고. 바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한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내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시간 많겠네. 좋겠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으로 읽힌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을 길게 한 뒤라 다시 설명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냥 뭐 나름 바쁘기도 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다음 달 모임 준비 네가 좀 맡아줄 수 있겠네? 이미 그 사람은 시간 많은 사람으로 자리가 정해진 뒤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질문이 다른 사람에게도 갔습니다. 요즘 어때? 그 사람은 잠깐 생각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지내요. 말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덧붙임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짧게 반응하고 대화는 그대로 다른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간 많겠네 라는 말도 모임 준비 부탁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바쁜지의 차이도 아닙니다. 자기 상태를 스스로 규정했느냐 아니면 말을 길게 늘어놓으며 상대가 판단할 여지를 열어두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설명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판단을 찾아냅니다. 많은 말 속에는 빈틈이 있고 그 빈틈으로 상대의 해석이 들어옵니다. 시간 많겠네? 편하겠네. 그리고 그 해석은 곧 부탁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면 짧고 담담한 한마디는 빈틈을 남기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말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이런 뜻을 가르쳤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려는 것이다. 설득이 필요한 사람은 이미 스스로 확신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이 이치를 관계에 가져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스스로를 변명하듯 설명하는 사람은 그 설명 안에서 이미 자신의 자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인상을 줍니다. 그 인상이 상대로 하여금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오해할까봐 길게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지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10문장의 설명보다 훨씬 단단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기 평가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은 특별해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안정감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부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자신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마음 한편에 오래 걸려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혼자 사겨온 억울함,
나만 이런가 싶었던 서러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던 막막함. 그것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자리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8가지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든 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싶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해온 작은 태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가 되어 쌓여온 것입니다. 그 신호들이 모여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라는 긴 고독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잃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다시 찾는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잃은 사람은 먼저 말을 잃고, 그 다음 자리를 잃고, 마침내 스스로를 잃는다. 그러므로 자신을 되찾으려는 사람은 거창한 변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이미 시작은 된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는 것. 말로 거절했으면 행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 불편함이 있을 때 짧은 한마디라도 말로 드러내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뒤에 이유 한 문장을 붙이는 것. 모든 것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은 기준을 생활 속에서 조용히 반복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먼저 규정하는 것. 이 8가지는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일 때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쌓이는 태도 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조용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관계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산의 인생 등불은 오늘도 그 작은 빛을 여러분 곁에 놓아두겠습니다. 홀로 걷는 밤길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만만해 보이는 신호를 보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호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정중히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